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당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내년 1월 21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당대회야말로 진박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최순실씨 인사에 얼마나 개입한 겁니까? 아이디는 왜 공유하셨나요? 자세한 이야기 세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최병묵 편집장,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 문고리 3명이 다 들어간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한 분은 구속돼 있고, 이제 두 분은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있는 예. 이 순간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수족에서 문고리를 쥐고 있었다면 같이 다 들어갔다는 것도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떤 혐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는 이미 구속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올라오는 바로 그 직전 단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로 올라온 그 문건들을 네.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든 네.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든 간에 최순실 씨한테 전달돼서 그것을 연설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치게 했다. 네. 그거는 결국은 그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대부분 공무상 비밀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누설했다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 보면 네.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도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뭐 주범이냐 공범이냐 이런 정도는 되지만 여하튼 기밀 누설이 될 것이고 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청와대 내의 보안에 관한 총 책임자거든요. 그렇죠. 총무비서관이. 네. 그런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하는 점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결국 그 공무상 기밀 누설 뭐 네.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네. 안봉근 전 그 홍보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하면서는 네, 초기에 그 청와대 그랬죠. 프리패스 최순실 씨가 프리패스하는 네, 걸 네. 도와줬다는 거.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경호실법 위반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한 거에 불과하기 그렇죠. 때문에. 운전만 했을 거니까. 그렇죠. 네네. 안 될 것이고. 네. 그럼 이제 권력기관 같은데 인사에 개입했다. 특히 네.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이 그건 굉장히 증언이 한번 많거든요.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아마 그 검찰이 조사를 잘 해보면 그 증언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게 혐의가 뒷받침이 된다면 네. 아마 뭐 권한 남용이나 네. 뭐 이런 쪽으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지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고리 3인방 그러면 되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메시지를 맡고, 이재만 비서관은 이제 정책을 맡고, 이제 안봉근 비서관은 수행을 맡고 이렇게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메시지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대통령 보고되는 여러 가지 문건을 키를 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각별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좀 따로 눈물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8년에 달성군에서 보궐선거로 그렇죠. 그 이제 대통령이 네. 처음 정치 입문을 하면서 그때부터 뭐 꿈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서 네. 본인도 아마 대권의 꿈을 키웠을 거고 그리고 결국 대권을 잡았고 네.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몰락을 했으니 저는 뭐 망감이 교차하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그럼 비호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물증 앞에서는 뭐 순순히 자백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압수된 그 휴대전화에 네. 뭐 대통령의 목소리가 이미 녹음이 돼 있고 네. 거기서 뭐 어떤 최순실과 관련된 지시가 있다면 그것까지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다만 대통령의 그 최순실에게도 좀 보여줘라 뭐 이런 거는 좀 전달해라 하는 네. 그 내용이 순수하게 그냥 바깥의 얘기를 좀 듣는 정도 선에서의 어떤 뭐 참고
뭐 그런 걸로 좀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 좀 축소하는 얘기는 하지 않을까. 원래 대통령 그 정도로 1차 대국민 담화 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은 좀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문고리 3인방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 사실상 이제 대기업 청수들 조사까지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이제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마지막에 몇 가지 진술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문고리를 조사했으니까 이제 문고리 열면 문고리 안에 들어있던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는 걸 테고요. 네. 검찰은 이제 15일 날 전후로 해서 네, 내일이죠.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난 때문에 네네. 빨리 이 전체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조기에 등장시켜서 네네. 그런 검찰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좀 여론을 좀 무마시키겠다는 뜻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충분히 대통령을 조사할 만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가 되어 난 이후에 다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명예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이왕에 1, 2차 사과에서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한다면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대면 조사니 서면 조사니 이런 논란을 할 게 아니라 네. 선제적이고 파격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네.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또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그렇다면 지금 문고리 3인방은 나름대로 이제 오늘 이제 2명이 더 들어가서 네. 조사를 받겠지만 지금 먼저 들어가 있는 최순실 씨는 아직까지도 본인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계속 버티는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그 최순실이 물론 지금 대통령을 몸통이라고 하는 얘기도 네. 많지만 지금 최순실 본인이 중심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에 완전히 네네, 그렇죠. 본인이 돼버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해명하기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구체적이고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그렇게 요런 건 내가 했다 그러고 저런 거는 아니다 그러고 막 요런 게 성격상 그런 성격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하튼 본인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본인의 말에 따라서 대통령의 위치, 이 게이트 안에서의 위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렇다 그러면 모두 부인으로 가는 게 대통령과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검찰 수사가 이번에 너무나 여론에 휘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최순실 씨를 너무 빨리 부른 거예요. 그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이 불렀다? 지금 최순실 씨를 추궁할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불러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찍 들어왔어요. 검찰의 예상보다. 허를 일찍 찔렀다는 들어와서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주니까 여론에서 하루 무슨 증거 봐주기 인멸할 아니냐고 또. 예. 저는 그런 시각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는요 이미 9월 3일 날 출국했습니다. 네. 그 전에 8월 말에 여기 테스타로사라는 자기 아지트를 패소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패소하고 9월 3일 날 출국했을 때는 국내에 있는 웬만한 증거는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다 준비를 다 마쳤다는 그러면 얘기죠. 다 예, 맞췄다는 네.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최초에 종편에 보도되면서 종편이 카메라 들고 가서 최순실 씨 찍었을 때가 7월 17일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시간이 벌써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국내에 네. 있는 이거 증거 자료 다 없앨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일찍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일찍 부를 이유가 없어요. 증거 이거 인멸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더 가면서 사실은 최순실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불러서 최순실 씨를 추궁할 자료를 만들어서 네. 그 다음에 최순실 씨를 불러서 그걸 추궁해서 최순실 씨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당장 먼저 최순실 씨를 덥석 불러 놓으니까 네. 지금 닷새밖에 안 남았어요. 최순실 씨 기소할 시간이. 그렇죠. 예. 오히려 검찰이 몰리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금. 네. 최순실 씨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검찰이 확실한 증거 제시를 안 하면 최순실 씨는 계속 부인할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 19일 날 만약에 또다시 사기미수, 직권남용, 공범 이런 정도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정도 수준의 그 정도 가지고 수준에서 한다? 한다면 또 검찰에 대해서 여론이 빗발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번 수사는 결국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수사하라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뒷북 쳤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도 3, 4주 만에 가고 했는데 네. 지금 이게 20일 날이 지금 그 기소 마감일인데 네. 꼭 그때 모든 죄책을 다 기소해야 되는 네. 건 아니에요. 네.
네. 조사된 거,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증거가 그래도 좀 충분한 것만 우선 기소를 하고, 네. 나머지는 최순실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추가 기소를 해도 되고요. 또 일부 1심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추가 기소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최순실의 그 기소에 대해서 최병문 편집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론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전혀 신뢰를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기다려줄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국민들은.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작년 봄까지 참 수차례 구술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서울 근교의 산 근처에서 좀 구판을 벌였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뭐 맞는 얘기는 같고요. 예. 예, 무속인 A씨가 증언을 한 내용인데요. 네. 혼자 와서 가끔 금전과 관련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네. 구슬을 부탁했다고 해서 결혼을 한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 구술을 하고 이 기복신앙을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그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개인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순방하는 나라에 대해서 오방색에 따라서 방위를 선정했다든가 이런 국정 운영에 예. 이런 그 기복적 신앙에 대한 의존해서 결정을 내렸다라는 흔적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소원을 빈 문제가 아니라 국정에 이런 문제까지도 개입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국민들로부터 화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당장 뭐 기복적인 아니, 끝까지 연결 지을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아니 예. 이 저걸 보면 저 네. 기사가 맞는다면 네. 저는 오히려 최순실 씨한테 그동안에 그 쏠렸던 여러 가지 혐의 또는 의심, 의혹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최순실 씨가 벗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많이 벌려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렇죠. 거죠. 들어와서 굉장히 신이 나 있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면은 다른 거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무당을 찾았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권력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네. 최순실 씨가 우선 무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 씨 자체가 무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아니라고 하고 네. 뭐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떠돌던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네. 그런 것들을 저 실제 무속인 A씨가 상당히 벗겨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들 정도로 네. 저게 참 묘한 기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이 여러 군데도 펼쳐지고 있지만 지금 국가정보원에도 이른바 최순실 라인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자, 이수희 변호사. 이게 아마 지금 최근에 그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기를 했는데 그 정보위는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도를 몰랐다가. 중심으로 얘기해 예, 주시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추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네네. 있는데 이 사람이 국내 정보 파트를 담당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과장이나 이런 아래 직원들을 시켜서 국정원에 안가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모 호텔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만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특히 최순실 관련된 정보를 보고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은 나는 최순실 쪽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이 국정원에서 많은 자료들을, 정보들을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네. 거기에. 그리고 그 추국장이라는 사람이 추국자라는 사람은 이제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초에 그랬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 내부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네, 그렇죠. 예, 이런 그 얘기도 추국장 이 의혹도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꼭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내가 참 정보위에서는 나온 내용이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게 벌써 나오는구나. 그럼 정보위에서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고 질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위에서 저 얘기를 하고서 사실은 답변도 듣고 그 추모국장의 해명까지 네, 했다고 해명까지 하거든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보위원들이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은 외부에 발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발설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안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이 경우는 뭐 저 정도라면 그러니까 네. 특정해서 어느 국장이라고 지목을 했을 정도면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왜 네. 그러냐면 과거에도 국정원이나 안기부 같은 경우 저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심지어는 제가 아는 거는 야당한테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거는 이제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국정원 추모국장 같은 경우가 보통 국장은 대개 한 1년 정도 합니다. 1년 네, 남짓 네, 네. 하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은 2년이 훨씬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 자리를 계속 저 굉장히 요직입니다. 국내 네. 정보를 총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요직에 본인이 2년 넘게 계속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네. 비호가 없었으면 저렇게 못 있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 내에 감찰 조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 자리에 의심을 받아가면서 계속 있었다는 얘기는 그 자리를 누가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자리 뒤를 봐줄 정도면 청와대가 아니면 청와대 불가능한 것이고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나 아니면 저기 지금 그림에 있듯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 네, 북고리 네, 권력 3인방 정도가 아니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이 관련한 내용은 계속 아마 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내일쯤 검찰은 내일쯤 어떤 형태로는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정사상 사실상 처음이고요. 네. 다 전직 대통령의 당선인신 분이었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조율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청와대 쪽에서는 대통령 일정하고 변호인 선임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네. 조사받는 장소와 관련해서 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장소로는 청와대 내에 있는 그 별관이라던가 네. 안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청와대의 인수위 때 주로 쓰는 한국금융연수원이라던가 그리고 삼청동 쪽에 그런 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다 보니 네. 그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용과 방법 면에서 아주 검찰은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검찰이 지금 우병우 팔짱 끼고 레이저 쏜 그 사진 한 장으로 불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단순하게 그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 그리고 대면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국민적 비난이 집중될 거기 때문에 아주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청와대로서도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헌정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의전이라던가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는 예. 아무래도 법조계인이시니까 예. 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한다. 한때 검토를 했다지만 상당히 또 부담이 크다면서요, 이 부분.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경호 문제도 있겠지만 그 네. 무엇보다도 저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국격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의 눈에 그거는. 어떻게 비치죠? 예, 그게 그리고 또 국민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뭐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을 불렀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 뭐 지금 지지율 5%에 뭐 100만 촛불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 피의자 범죄 연루로 이렇게 바로 가시적으로 느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검찰청 소환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방문 조사가 그나마 좀 무난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나온 그 보도에서 청와대에서 뭐 변호인 선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은 변호인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번엔 대통령이 변호인과 같이 앉아있는 모양새는 좀 안 아닌 좋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좀 조사받을 아이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야 이제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우선 공무상 비밀 누설.
그 다음에 이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이 모금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이 두 재단 사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체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기업이 낸 돈이 뇌물죄냐, 네. 아니면 제3단 뇌물죄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가장 중점적인 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와의 그 과거 인연들,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거기에 위법적 요소는 없느냐 하는 네.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또 홍보, 그 이제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한테 네.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느냐에 따라서는 본인이 뭐 기밀 누설에 대통령이 주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결정적으로 그 조사 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수지 변호사. 예.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가는데 예.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긴 하죠. 네. 한데 저는 지금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을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글쎄요. 이게 여론이 이거를 납득을 할까? 저는 거기에 네. 대해서도 먼저 의심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글쎄 물론 대통령의 지금 2차 사과문까지를 보면 나는 정말 순수한 네. 의도로 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고 거기에 기업들이 선의로 네. 돈을 내줬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협조라는 거와 그 받는 기업들의 그 느끼는 강제성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의라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선의로 보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그렇죠. 참고인 신분을 하지만 지금 어차피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네. 안 되니까 퇴임 후에는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을 네. 임명한 그 임명권자를 조사하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네.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 행정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인 네. 그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대통령을 최순실과 안종범 등을 기소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대통령을 조사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안종범과 기타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묻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보지 네. 그 사람들을 기소하기에 대통령이 참고인으로 한다?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참고인 신분으로 그 검찰이 고육지책으로 부르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책임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않는다라면 이 조사는 하나만한 조사이기 때문에 또다시 특별검찰에 의해서라든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회나 특검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검찰이 유의 깊게 수사에 만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개념상의 문제지.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하는 거는 그냥 개념상의 문제고 네, 네, 네.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번 아마 주말 촛불 집회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이번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히 보수층,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도 상당히 이번에 등을 돌렸는데 지금 곳곳에서 보면 이른바 박근혜 지우기가 막 한창이래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네, 박근혜 네, 네. 대통령이 흔적을 남기고 간 곳. 네, 네. 거기서는 이제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가 과거에는 사실 손님을 유치하고 자기의 뭐 마케팅 뭐 효과가 위상을 있었죠. 과시하고 뭐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고 네. 그 오히려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름 박근혜라고 써 있는 거 보면 뭐 밥맛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흔적을 지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게 네. 이제 뭐 일종의 염량세태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더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지금 이전에는 공과를 구별을 했지만 어쨌거나 공이 있다고 공적들은 다 인정을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 박 대통령마저도 좀 그 폄하가 되는 네. 같이 두 부녀가 그 면에 있어서는 보수층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던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에서도 저렇게 흔적 지역에 나서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민심의 이반 정도가 어느 정도로 큰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땐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무결점, 무오류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바르게 그 해결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더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와 그리고 이 사태를 국회와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 다시 한번 대통령의 명예로운 그 진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검에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있어도 또 별도의 특검이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련 조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하루를 제가 당대표를 하더라도 제가 그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인데 야당의 주장을 믿고 자기 당 당대표의 말은 불신을 하고 야당의 뜻에 따른다는 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님, 대통령께서 먼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대표께서 먼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우리가 지금 큰 죄를 져서 이렇게 사죄를 당이 하고 먼저 있다는 책임져야 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죄의 마음이 첫걸음이 아닌데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누가 믿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3주를 기다렸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정현 대표님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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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사퇴하라! 지금 저기 아마 당 대표실 앞에서 원외위원장들이 좀 시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는 이정현 대표가 어제 당 수습 쇄신안을 내걸면서 조기 전대를 하자 그랬는데 그거 꼼수다. 아니 조기 전대를 1월 21일 날 하자고 그랬는데요. 1월 21일이면 지금 앞으로 한 2달 정도 지나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절차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건데 자 문제는 그 얘기 자체가 네. 현재 이 엄중한 상황을 전혀 그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마치 그 지금 조기 전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이정현 대표가 이 조기 전대 일정을 짤 상황은 아니에요. 네. 이정현 대표는 여기서 즉각 물러나고 뭐 비상대책위원회나 아니면 차기 지도부가 이제 조기 전대를 하든가 뭐 아니면 네. 다른 방식으로 뭔가 황공 탈퇴를 하든가 아니면 새누리당을 뭐 해산을 하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대안을 내놔도 지금 저 국민들로서 또는 보수 세력 새누리당을 그동안 지지해온 보수 세력들이 용인을 할까 말까 할 정도의 엄중한 상황인데 이정현 대표는 지금 그거를 다 무시하고 내가 뭐 새누리당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니까 갑자기 무슨 화성에서 오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원외위원장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뻔한 건데 네. 그 뻔한 부분을 지금 친박 지도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정현 대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부터도 그 대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정현 대표가 무슨 수를 또는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그거는 아마 지지자들한테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한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걸 먼저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수기 변호사. 그렇다면 이걸 친박도 이 친박 지도부 지금 뭐 거의 다 친박밖에 안 남은 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버티는 걸까요? 그게? 그 이제 그 일각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에 특히 친박계는 대통령 후보가 없다,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월에 이제 반기문 총장의 임기가 끝나니 1월달에 귀국하니 그때까지 그래서 1월 21일 잡은 건가요? 저는 도대체 이 발상이 무슨 근거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가요. 왜 1월 20일이며 조기 전대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정현 친박 체제가 비대위 체제를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과도기 안에 비대위 체제는 기본적으로 비대위 체제는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패널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진박 간별산이 뭐 그 전행을 일삼았던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출당 조치라든가 뭐 이런 가시적인 그 속아내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쩌면 뭐 제가 볼 때 이정현 대표는 사퇴하고 싶은데 이정현 대표 뒤에 있는 검은 장막에 있는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어서 이정현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없어지면 본인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기 전당들 얘기하는 이유는 이박들 보고
탈당하고 나서 우리 친박끼리 이 당을 추스리겠다 이렇게 좀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1월 20일이라고 그러면 2달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좀 시간을 벌자는 거죠. 벌자. 벌고 나서 어찌됐든 간에 1월 21일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여러 가지가 좀 정리가 될 지금보다는 좀 정리가 될 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월 21일 날 전당대회를 해서 다시 친박 지도부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아마 지금 한 며칠 내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진박은 모르겠는데 친박과 가까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당원들은 지금 지난 4.13 총선에서 거의 뭐 친박으로 네. 이렇게 다 물갈이를 해놨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서양호 소장이 얘기했지만 과연 이정현 대표가 본인 단독으로 움직였겠느냐? 그럼 그동안 실질적으로 친박 중진으로서 움직였던 분들의 과거에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위, 분리, 힘.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머리를 지키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다른 말로 진실한 사람입니까? 제 이름이 조원진입니다. 원조 진실한 사람인데 조원진이가 가는 데는 다 저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해.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 속가내라고. 속가내가 공천에 떨어뜨리라고 한 거야. 사실. 그래서 전화해. 내일 공략해야 돼. 오케이, 형님. 지난 2월달 총선 앞두고 공천 문제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대통령 보고 또 누님 해서 또 이게 화제가 됐던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데 네. 이분들이 요새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말 친박이라고 했던 홍문종 의원은 또 이 촛불 집회에 있는 때 또 그 골프 해동 끝난 후에 그분은 골프는 같이 안 쳤지만 어쨌든 저녁 자리도 같이 하고 테니스 치셨잖아요. 네, 그 전에 뭐 테니스도 네.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러니까 지금 친박계 새누리당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많은 보수층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모종의 그 장막 뒤에서 모종의 뭔 셈법들을 가지고 내놓는 게 이런 1월 21일 조기 전대 뭐 그런데 이런 게 그들의 우물 속에서 셈법이지. 네. 전혀 객관적으로 외부 여론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제안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뭐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그 고사한 태화된 동물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친구. 네. 자, 서영호 소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친박들의 행태를 우리가 그동안 다 봐왔는데 그리고 아직 국민들 내리는 다 남아있어요. 어떻게 뭐 진실한 사람을 얘기했고 대통령 뭐 누님이 했던 얘기들 그게 다 뇌리에 남고 있는데 정작 이 어려운 시국에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데서는 다 뒤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이걸 수습할 수 있냐 이게. 일단 제가 볼 때는 친박은 그 수습의 능력도 문제를 파악하는 본질적인 그 해동 능력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비박들이 얘기하고 있는 당의 혁신이라든가 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친박이 동의하지 않고 1월까지 전당대회를 통과할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겠다고 하니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비박계가 탄핵을 명분으로 해서 네. 당을 탈당하고 탄핵에 동의하는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당이 결정적으로 깨지지 않겠나. 오늘 JP가 그 주간지랑 네. 인터뷰한 내용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결국 당이 깨질 거라고 한 것처럼 친박과 비박은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길을 가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바로 친박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박의 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도 그것을 암시하는 그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박계가 뭐 당 해체를 얘기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친박 지도부가 안 해버리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박들이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야당가에서 흔히 그런 얘기하죠. 분당도 해본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비박과 친박 이 사람들은 분당을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분당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방법도 잘 모르고 네. 거기에 무슨 창당 전문가도 별로 없고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비박들이 분당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박들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의 공세 이런 게 따가워지면 그러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이 한 17%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친박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그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그 강화되면 네. 친박이 안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친박 지도부를.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비박이 탈당하기보다는 네. 자꾸 친박을 지도부에서 끌어내리고 이 새누리당 새로 만드는 당 그게 이제 뭐 재창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네. 해체 후의 뭐 재건축이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것이죠.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만 여쭤보면 지금 아직까지 해서 추미애 대표가 오늘 내일 영수회담을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서 일단 하기는 됐습니다. 근데 사전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도 나중에 수습해서 우상호 대표라고 상의했고 중진연석에서도 얘기를 했다라고 네. 말은 하고 있지만 흘러나온 얘기는 썩 흔쾌하게 합의돼서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네. 추미애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을 마지못해 수용한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야3당의 합의를 통해서 전국을 풀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 있으나 결국은 대통령은 대통령은 촛불 100만 촛불 시위 이후에 첫 청와대 방을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남은 절차가 그럼 국회가 탄핵에 들어가야 되는데 탄핵과 사퇴 이전에 마지막 절충 지점으로서 그것이 추미애 대표든 박지원 대표든 아니면 심상정 대표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마지막 최후 통첩의 의미의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볼 네. 때는 내일 만남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 혼자 만나는 게 아쉽긴 하나 네. 결국은 만남에서 얘기할 수 나눌 수 있는 게 스스로 물러나실 건지 아니면 탄핵 절차 밟을 건지를 확인 사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아쉬울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아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한번 내용 이 부분을 다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전해드리고요.